오늘은 간단하게 셀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후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FBI 클리어런스를 못 받았다라는 사유서를 캐나다 정부에 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아침에 바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일단 7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첫 영상이 셀프 시험을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그 다음 날이 바로 시험을 쳤었고 그게 벌써 6월 16일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를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받았으니까 시험 결과가 거의 비즈니스 데이로 금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월, 화 딱 일주일. 비즈니스 데이 7일 만에 왔네요. 분야별로 후기를 말하면서 시험 성적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시험을 치러 들어가셨을 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왠지 적어놓고 싶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데 거의 한 40분을 혼자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먼저 표현 같은 것들을 조금 적어놓으면 나중에 혹시 시험 치다가 도중에 당황해도 문제없이 그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스피킹 때 그래도 멘붕 온 상태에서도 써먹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리스닝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생각나는 문제는 리스닝에서 남자가 무슨 블루베리인지 블랙베리인지를 찾았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남자와 여자 간의 대화에서 내용 유추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마을 이름을 바꾼다는 시회의, 시의회의 회의, 이야기? 그게 가장 조금 기억에 남기도 하면서 제 멘붕을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2명, 여자 1명이 3명이서 대화하는 거, 그런 게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노인들 요양원에서 인터넷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식 문물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리스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지문 자체가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무 기억에 기반한 문제를 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이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뭐 연도를 외우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용의 디테일, 내용의 흐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일 황당했던 게 그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서 남자가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두 사람의 반응은 어땠나? 근데 저는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적어놨는데 그게 어떠한 감정을 담고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부족했어요. 시간이 정말 제가 심지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답을 먼저 일단 골라놓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답이 틀렸다 맞다를 골랐거든요. 근데 심지어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답이 아닌데 라고 답을 고치는 과정에서 넘어간 문제가 2문제인가 3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가 제일 리스닝에서는 관건인 것 같았습니다. 뉘앙스는 저희가 사실 알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스닝 때는 뉘앙스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조금 괜찮은 점수를 어쨌든 그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만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딩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잘하는 거는 리딩이잖아요. 그쵸? 리딩은 어쨌든 1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8점이나 10점이나 둘 다 같은 점수예요. 영주권 따는 데 있어서는. 문제들은 일단 트레이너를 구해야 되는데 뭐 어떤 트레이너가 가장 잘 맞느냐라고 하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전단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날 가르쳐줘서 고맙다라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태양의 서커스의 역사. 셀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내용이 지문에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내용 관계가 없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영어 시험을 틀 때도 그랬지만 상상을 펼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이 여기에 없으면 그냥 그건 없다라고 무조건 다 하고 본인의 선택을 의심 없이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라이팅은 만점에서 한 레벨이 모자라요.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1에서는 버스킹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고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할 거며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민원을 넣는 게 태스크 1이었고요. 태스크 2는 사무실이 자리가 모자라서 새로운 사무실을 렌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두 사람이서 하나의 책상을 공유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라이팅은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그냥 쓰기 쉬운 것들, 두 사람이서 하나의 책상 쓰면 돈 적게 나가고 일단 그거부터 적었어요. 그래서 레벨 7이라서 만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시험을 쳐서 느껴본 노하우는 생각할 시간보다 그냥 먼저 적기 쉬운 거를 머릿속으로 바로 이렇게 꽂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적기 쉬운 것들을 먼저 쓴 다음에 남는 시간들을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디벨로핑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스피킹.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스피킹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유형이라든지 혹은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결과는 레벨 6가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점수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셀픽을 다시 볼 거냐고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시험을 치고 나오자마자 찍었던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으며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못했으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지금 다리를 어쨌든 이렇게 책상 밑에 놓고 있잖아요. 근데 책상 밑에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상한 간이 공간의 책상을 만들어놔서 저는 쩍벌하고 이러고 시험 쳤어요. 진짜. 근데 옆에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앉아있고 또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썰라썰라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썰라썰라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살짝 이게 또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음이. 어쨌든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면요. 태스크 1에서는 너의 사촌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다. 캐시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이거를 경찰서 혹은 우체통에 넣어라 라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였고요. 스피킹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결론은 무조건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낼 때 Let's be a good kid 이렇게 한 것만 기억이 나요. 태스크 2는 이제 personal experience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아름다운 무언가를 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라고 해서 저는 머릿속에 그다음 바로 떠오르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였어요. 이럴 때는 그냥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자연의 큼과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고 그림 설명 문제는 무도회장 같은 게 나왔어요. 무도회장 같은 게 나는 호텔에 뭐 바 같은 곳에서 요리도 하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DJ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거를 잘 했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at the top left, in the center 아니면은 in the front right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서는 리차드 선생님 언더커버 이야기 써먹었습니다, 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간 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태스크 6가 아이가 있는 집에 가는데 어떠한 종류의 책을 사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보자마자 베드타임 스토리 보고 아 그래 이걸로 해서 뭐 추천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고르고 왔고요. 이것도 고를 시간을 충분히 쓰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말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상한 가제 무슨 보라색 가제 옷을 입은
남자애가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장에 서 있다. 이거 말고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뭘 더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참. 근데 그래도 말은 끝까지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뭐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자기가 뭐 잘못 얘기했으면 그 실수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그건 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 안 했으면 더 낮은 점수가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캐나다 정부 기준 영주권을 따는 것의 기준에서 제 이제 영어 점수는 100점 만점에 92점이 나왔고요. 저도 했으니까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점수에 만족하고 앞으로 다른 이제 뭐 영주권을 위한 거든 여기서 취직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셀피 보기는 드디어 마무리 짓고 그럼 빠이!